네, 오늘은 12.6의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활용하는 트리플 인테그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이 이 섹션에 대응되는 더블 인테그럴은 우리가 12.3에서 배운 폴라 코디네이트에서의 더블 인테그럴이에요. 혹시 이게 잘 기억나지 않은 학생들은 이 12.3을 다시 보고 오면 좋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2.3에 있는 폴라 코디네이트를 먼저 복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교좌표 XY 평면 위에 점 하나가 있을 때 일단 우리가 좌표를 X, Y라고 쓰잖아요. 2차원이니까 이렇게 XY 두 개의 파라미터로 표현이 되는데 다른 파라미터로 표현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파라미터는 R입니다.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는 세타인데 양의 X축으로부터 몇 도나 이렇게 회전됐느냐 그 양을 뜻하는 것이 세타입니다. 그래서 R, 세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R, 세타로 표현하는 좌표계를 폴라 코디네이트, 극좌표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관계식은 우리가 9장부터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이 폴라 코디네이트, 극좌표를 3차원으로 확장을 하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설명하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이고요. 두 번째는 다음 강의에서 소개할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예요. 먼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설명하겠습니다. X, Y, Z 이 공간에 점 P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P의 좌표를 X, Y, G라고 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게 3차원이니까 파라미터가 3개라서 다른 파라미터 3개로 표현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표현되는 변수가 G예요. G는 그냥 이 P의 높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G와 같습니다. 그래서 P를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XY 평면 위에 점을 하나 찍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사실은 X, Y, 0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XY 평면에 있으니까 이 극좌표를 다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쓰고요. X좌표에서 이렇게 회전되는 그 양을 다시 한번 세타라고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봤을 때는 이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와 Y 이 두 좌표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도 똑같이 쓸 겁니다. 그래서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Y는 R 사인 세타가 되고요. Z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폴라 코디네이트를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꿀 때는 세 번째 좌표는 그대로 놔두고 앞에 두 좌표가 폴라 코디네이트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두 좌표계를 변환하는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분의 2파이, 1 이렇게 쓰면 이게 실린드리컬인지 아니면 렉탱귤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밑에 C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값이 R이고요. 두 번째 값이 세타가 되고요. 세 번째 값이 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공부한 것처럼 X는 R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R 대신에 2, 세타 대신에 3분의 2파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Y는 R 사인 세타이니까요.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고 세타를 3분의 2파이를 대입하면 루트 3이 되죠. 그리고 Z는 원래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요. 이걸 렉탱귤러 코디네이트로 바꾸면 마이너스 1, 루트 3,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렉탱귤러 코디네이트를 이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요. 각각 좌표가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이 R입니다. 그래서 R은 폴라 코디네이트처럼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대입을 하는데요. 3, 마이너스 3이니까 대입하면 3 루트 2가 됩니다.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정보가 다 필요한데요. 이 식에서 우리가 R을 나눠주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는 거잖아요. X가 지금 3이고 R이 3 루트 2니까 나눠주면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값 하나 가지고는 세타가 결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사인이 주기가 2파인 함수라서 코사인이 루트 2분의 1인 값은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인 값까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인 세타는 역시 R분의 Y가 되고요. Y는 마이너스 3, R은 3 루트 2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 두 식을 만족하는 세타는 4분의 7파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Z는 원래 값과 똑같기 때문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값은 3 루트 2, 4분의 7파이,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이 순서대로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세타 값을 이렇게 계산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림으로도 할 수 있어요. Z좌표는 똑같으니까 이걸 이제 2차원 평면에서 그려보면 3, 마이너스 3이 돼서 지금 이 점에 대한 요 선을 그린 다음에 세타는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간 각도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45도라서 4분의 7파이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G는 R이란 이 방정식이 뜻하는 서피스를 설명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G는 R에서 바로 구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양쪽을 제곱해 보겠습니다. G제곱은 R제곱이 되는데요.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돼서 G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서피스를 그리면 되죠. 이게 원점 근처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되느냐 뾰족하게 되느냐, 이제 그걸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요. Y 대신에 한번 0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원점 근처에서 뾰족하게 되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피스를 이렇게 그려주고 밑에도 이렇게 해서 이러한 서피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로는 원뿔이 무한히 뻗어나가는 대칭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활용하여 어떤 입체에서의 트리플 인테그럴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적용할 수 있는 입체가 어떤 모양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위에 지금 이 면의 서피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면의 서피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럴 때 위에서 이렇게 빛을 쐈을 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이 옆이 이렇게 기둥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림자가 생긴 이 영역이 원점에서 이렇게 이었을 때 보면 아마 부채꼴 빼기 부채꼴이라서 이 밑을 보면 우리가 12.3에서 배웠던 폴라 코디네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입니다. 옆이 이렇게 기둥처럼 생긴 입체이고요. 이것의 그림자가 폴라 코디네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그 입체에 대해서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12.5 트리플 인테그럴에서 했던 것처럼 적분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XY 평면에서 하니까요. 12.5에서 공부했던 용어로 보자면 E는 타입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Z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Z는 이 아래에서 위까지니까요. U1XY에서 U2XY고요. X, Y가 D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D라는 것은 이 영역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게 꼭 그 부채꼴처럼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꼭 부채꼴이 아니라 함수 형태여도 우리가 적분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쪽에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 영역이 D가 되는 것이고요. 이쪽 그래프는 R은 H2세타이고 이쪽 그래프는 R은 H1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을 해서 적분하는 그 영역 형태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이 세타는 알파, 이 라인이 세타는 베타니까 세타는 알파부터 베타까지고요. R은 H1세타부터 H2세타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12.3에서 공부했던 단어로 쓰자면 이 D가 폴라 리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Y가 D에 들어가 있다는 이 식 대신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E라는 집합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써보면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좌표 R 세타 G에 대해서 세타의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이고 R의 범위는 H1세타와 H2세타 사이이고 G의 범위를 쓰는데 여기가 이제 XY잖아요. 이걸 이제 R세타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X가 R 코사인 세타이고 Y가 R 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고요. 왼쪽에도 역시 U1에다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집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E는 X, Y, G로 되어 있지만 R, 세타, G로 바꿔주는 것 뿐이죠. 자, 이제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트리플 인테그럴이 있는데 먼저 G 변수에 대해서 이 집합 형태를 보자면요. 타입 1이기 때문에 앞서 12.5에서 배운 것처럼 U1xy부터 U2xy까지 먼저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블 인테그럴이 남으니까요. 이 D에 대해서 더블 인테그럴을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아이디어는 폴라 코디네이트 아이디어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섹션에서는 이 부분을 실린드리컬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내용은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요. 적분은 이렇게 밑에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G 변수로 적분을 한다는 것은 U1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에서 U2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적분을 한다는 것이고요. 함수도 원래는 X, Y, G잖아요. 근데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대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R 세타로 적분하는데요.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이 R 팩터가 곱해졌어요. 아주 중요하니까요.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R의 범위는 H1 세타부터 H2 세타까지 이렇게 적분하는 것이고 세타의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긴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마 들으면서 걱정이 됐을 텐데요. 이 공식을 어떻게 외우나 싶죠? 절대 외울 필요도 없고요. 외우시면 안 됩니다. 예제를 하나 풀면서 이걸 이해를 하면 외우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그젬플 하나 해보겠습니다. 솔리드 2라는 것은 이 실린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의 내부이고요. 플레인 G는 4의 아랫부분이고요. 포물면 G는 1-x제곱 y제곱의 윗부분 이렇게 둘러싸인 영역을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를 그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먼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실린더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xy 평면에는 이렇게 생기는 원 모양이 이렇게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실린더, 즉 G 좌표가 없기 때문에 이 원이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옆이 원기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윗면 역시 밑면과 똑같은 이러한 원기둥이 될 겁니다. 지금 위에서 적당히 자른 거는 Z는 4 아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가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원기둥의 내부이고 Z는 4 아랫부분이니까요. 일단 이 아랫부분인데 이 포물면을 그려볼 거예요. 이 포물면이 잘 이해가 안 되면요. 또 y 대신에 0을 대입해보면 g는 1-x제곱이 돼서요. xg 평면에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y가 있으니까 이게 쭉 돌아가니까 이 위에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위에 언덕처럼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이런 입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포물면의 윗부분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솔리드 2가 나타내는 부분은 지금 제가 색깔을 칠하는 이 원기둥의 내부면서 저 포물면의 윗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2를 써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봤을 때 이건 이제 단위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2 역시 타입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x, y, g가 만족을 하는 것은 일단 g의 범위를 살펴볼게요. g는 적분하기를 이 포물면으로부터 저 z는 4까지 이 선으로 적분을 하니까요. z는 가장 크면 4가 되겠고요. 아랫부분의 포물면은 1-x제곱 y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x, y는 D에 들어가는데 뭐 그리진 않겠지만 위에서 보면 단위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바로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꿔보면 R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리고 세타는 0과 2파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여기에다 바로 써주면 R 세타 G의 범위는 세타는 0에서 2파이 그리고 R은 0에서 1 사이 그리고 G가 중요한데요. 아까 이렇게 대입할 때 여기에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를 다 대입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x제곱 y제곱을 R 세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1-R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G는 1-R 제곱과 1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를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density 펑션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떤 점에서의 density는 이 실린더의 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실린더의 축은 Z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점 x, y, g에서 이 g축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고요. 여기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비례상수 k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로 x, y, g를 2에서 트리플 인테그럴 하면 토탈 매스가 구해지는 거죠. 그리고 로 x, y, g 역시 이걸 이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꾸면 kr이 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kr이 되고요. 또 중요한 팩터 r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앞에서 구했던 2의 영역을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2파이, 0에서 1 제곱에서 4까지 이렇게 써주고요. 순서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는 그냥 계산인데 간단하게 살펴보죠. g로 적분을 해보면요. r제곱 g가 되고요. 상수 k는 맨 앞으로 썼어요. 그래서 g는 1 제곱부터 4까지죠.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곱해주면 3R 제곱 더하기 R 4제곱이 됩니다. R로 이 함수를 0부터 1까지 적분해주면 5분의 6이 되고 여기는 이제 상수니까 2파이를 곱해주면 5분의 12파이 K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적분상수 K는 어쩔 수 없이 남아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그젬플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 입체에 대한 설명이 없고 바로 이 적분이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입체를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나타내는 영역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x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y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니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z도 여기부터 여기니까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부터 2까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을 그려봐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g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끝이 이렇게 뾰족한 그 아이스크림 콘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g는 2에서 잘라지니까 이렇게 그리고 위에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 값이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g가 요 서피스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으니까 나타내는 입체는 요 전체 원뿔 거꾸로 해놓은 아이스크림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에서 이렇게 내려봤을 때 그림자는 이렇게 생기는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을 나타내는 XY 조건이 바로 이것이죠. 반지름이 2인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로 나타내면 왼쪽은 아까처럼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G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내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그냥 원이니까 세타를 0에서 2파이까지라고 쓰고요. R은 0부터 반지름이 2니까 2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한 식은 R 세타 G가 세타는 0에서 2파이, R은 0에서 2, G는 R에서 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분하려는 함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요. 이 2에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로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적분 순서를 조심히 해서 이렇게 써주고요. R부터 2입니다.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역시 이것은 r제곱으로 바뀌고요. 오늘 너무 여러 번 얘기해서 지겹겠지만 중요한 팩터 r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적분 순서 헷갈리지 않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계산하면 g로 이제 우리가 적분해야 되니까요. r 세제곱치에 g는 r부터 g는 2까지 계산해주면 이 식이 되고요. 이걸 r로서 계산해주기 위해서 이 식을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앞에 2파이 곱해주면 답은 5분의 16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밑에 계산은 사실 우리가 12.5에서 했던 트리플 인테그럴과 똑같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이 답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틀리지 않고 계산하는 연습을 여러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12.6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활용하는 트리플 인테그럴 공부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대입해서 이걸 모두 바꿔주고 가장 중요한 팩터 r은 여전히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는 지금 공부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거는 그 다음 강의에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